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돈이 되는 ETF가 어떤 것인지 ETF 흐름을 따라가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글로벌 ETF 동향에서부터 신규 상장 ETF, 주목할 만한 ETF까지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마케팅부 강지영 부장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ETF의 한 주 동안 수익률이 어땠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 미국 증시 주간 단위로 봤을 때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 우려가 좀 종식된 가운데 기술주 위주의 상승세가 전반적인 증시를 견인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주간 단위로는 S&P 기준 11개 전 업종이 상승을 했고 특히 경기에 민감한 임의소비재하고 소재 업종이 3% 이상 상승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다음 주 6월 FOMC 이전까지 사실상 시장을 흔들 만한 대형 이벤트는 현재 부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주에는 연준 위원들이 마켓에 어떤 코멘트를 제공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은 또 FOMC 이전에 좀 혼조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동안 상승을 보여왔던 나스닥 중심의 어떤 증시 상승 때문에 단기간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커질 수 있어서 약간의 변동성도 좀 감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내 지식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악재가 해소됐고 또 반도체 위주 강세를 좀 보이면서 코스피가 지난 한 주간 1.6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2,600선을 돌파를 했는데요. 1년 만에 최초였고 또 지난주 외국인이 1조 2천억 원 넘는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지수에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기준 글로벌 ETF 성과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형부터 보면은 상위권은 이제 우라늄하고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 투자한 ETF들이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를 했고요. 네, 우라늄이 상당히 좋네요. 예. 네. 최근에 우라늄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 여건이 좀 타이트해졌다는 시장의 의견이 나오면서 3월 말 이후에 한 10% 정도 상승을 했고 관련해서 채굴 기업 주식들의 주가가 좀 상승세 보였습니다. 또 미국의 부채 한도 불확실성 제거가 좀 돼서 가상자산 관련 기대감도 좀 커졌고요. 관련 기술을 보유한 블록체인 혹은 디지털 경제 관련 기업들의 ETF들도 지난 한 주간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다만 가상자산 관련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들어서 미국의 SEC가 이제 미국의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규제를 발표하면서 최근 며칠간 주가가 좀 많이 빠진 흐름을 보이면서 이번 주에는 좀 조정 양상을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 아래 채권 같은 경우는 한 주간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장기 듀레이션 채권 위주로 상승세를 좀 보였고요. 특히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원금 부분에만 투자하는 채권의 듀레이션이 좀 극대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들 ETF 위주로 채권 ETF가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또 글로벌 물가가 좀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물가 연동 국채에 투자한 ETF도 2% 가까운 주간 상승세를 보였었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ETF의 한 주 동안 자금 흐름은 어땠는지 그 동향을 좀 짚어볼까요? 네, 한 주간 전체 ETF로는 86억 달러 넘는 대규모 자금이 글로벌 ETF 시장으로 순유입이 되었고요. 네. 이 중 대부분인 73억 달러 자금이 주식형 ETF로 순유입이 되었고 주로 대형 성장주, 유틸리티, 일본 주식 ETF로 순유입이 돼서 좀 고른 분포를 나타냈습니다. 부채 한도 관련 불확실성이 소멸됐고 또 6월 금리 동결 기대감도 좀 커지는 시점에서 성장주의 장세가 당분간 더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대형 성장주 위주로 순유입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또 채권형 ETF 같은 경우도 15억 달러 순유입이 관찰이 됐었는데 또 2주 전에 이어서 하이힐드 채권의 대규모 순유입이 관찰이 돼서 좀 채권 시장 내에서도 위험 선호 현상이 좀 관찰이 되었습니다. 순유출된 자산으로는 이제 원자재에서 한 2억 달러 규모의 순유출이 보였는데 주로 귀금속인 금과 은 관련 ETF로 순유출이 좀 집중되었습니다. 금과 은 같은 경우는 연초 이후 상승세를 5월 한 달간 다소 좀 꺾이는 흐름을 보이면서 이 같은 좀 조정에 실망한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국내 상장 ETF의 한 주 동안 성과 동향이 어땠는지도 살펴볼까요? 네, 국내 상장 ETF 중 강세를 보인 ETF들은 2차 전지 관련 업종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2차 전지요. 네, 2차 전지 관련 레버리지 ETF가 한 주간 13.72%의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뒤이어서 이제 대표 지수인 S&P 500, 나스닥 레버리지 ETF도 성과가 8% 내외로 높았고요.
또 코스닥 시장 강세 영향에 코스닥 레버리지 ETF도 8%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 지수 추종하는 ETF들 같은 경우를 보면 지난주 원달러 환율이 하락해서 환헤지 전략을 통해서 환차손에 성공한 환헤지 ETF들의 성과가 좀 긍정적이었고요. ETF 명칭 뒤에 H 스펠링이 붙은 ETF는 환헤지를 하는 전략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가 붙은 건요. 네네. 네. 성과 하위 5개를 보면 이제 주 후반 중국과 홍콩 증시 반등에도 이제 태양광 자재 가격 인하 소식에 차이나 태양광 ETF가 마이너스 8% 넘는 가장 높은 하락세를 좀 마이너스 보였고요. 8%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미국 부채한도 협상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서 이제 미국 채권 금리가 하락했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채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미국의 장기 국채 가격의 반대 방향에 투자하는 미국 장기 국채 인버스 2배 ETF도 마이너스 5% 가량 주간 하락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성과 상위 5개, 성과 하위 5개 살펴봤는데 이 국내 ETF의 한 주 동안 개인의 자금은 어디로 흘러갔을지 그 동향을 좀 짚어주시죠. 네, 한 주간 개인 순매수는 이제 지수 조정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3주 연속 인버스류의 강한 순매수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지수가 추가 상승을 지속을 하면서 개인들의 이 같은 인버스 매수 포지션에서 다소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한편 차이나 전기차 ETF도 366억 원 정도 순매수하면서 3주 연속 순매수 기조를 좀 이어갔습니다. 최근에 리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또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4월과 5월에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중국 전기차 관련 주식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한편 개인 순매도 같은 경우는 지수가 좀 올라옴에 따라서 차익 실현 영향에 코스닥과 코스피 레버리지 ETF에서 총 950억 원 정도 순매도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뒤이어서 미국 반도체, 나스닥, 빅테크 관련 ETF들에서도 순매도가 나오면서 최근 관련 종목들의 강세에 따른 또 차익 실현 성격의 매물이 출회됐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기관 같은 경우를 보면 은행의 경우 이제 만기 채권형 ETF하고 반도체 ETF를 이제 순매수하는 흐름을 좀 보였고요. 작년 말에 출시가 돼서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제 만기가 있는 ETF인 만기 채권형 같은 경우는 현재 금리 고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개인과 기관의 자금이 대규모로 연이어 순유입이 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은행에서의 어떤 관심도 알 수 있었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테마 연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200억 원 넘는 어떤 2차 전지 ETF로의 순매수를 주간 단위로 보였고 또 특이한 점은 현대차 그룹 ETF로도 100억 원 규모의 순매수를 좀 보였습니다. 네. 연초 이후에 이제 대형주 위주로 강세장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삼성, 현대, LG와 같은 그룹주에 투자하는 ETF들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좀 좋은 측면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연기금도 최근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현대차 그룹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개시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 동향을 살펴보면 최근 이제 증시 급등에 따른 조정을 염두에 둔 인버스 매수 기조는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또 그간 많이 오른 순으로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단기 조정 시에 좀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현금 확보 전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국내 ETF는 개인들은 인버스류를 많이 받고 그리고 은행은 반도체류 그리고 연기금에서는 현대차 그룹 ETF를 눈여겨봤다는 것 우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특히 눈여겨볼 만한 ETF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일본 증시가 연이어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일본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대형주 225개로 구성된 니케이 225라는 지수 같은 경우는 연일 상승세를 지속을 하면서 최근에는 33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을 했는데요.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관련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고 또 엔화 가치가 하락 추세를 좀 지속을 하면서 일본의 수출 관련 주식 중심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조금 더 이런 강세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업종별로 보면은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또 일본도 반도체와 전자 관련 업종이 전반적인 상승세를 견인을 했고요. 특히 일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연초 이후에 46% 급등을 하면서 전반적인 증시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본 증시 상승에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는데요.
연초 이후에 순유출을 보였던 일본 증시 내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의 흐름이 4월을 기점으로 순유입으로 전환이 되었고, 특히 5월 같은 경우는 3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 가까운 대규모 자금이 외국인으로부터 일본 증시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대내 호재 외에도 외국인들이 주목한 일본 증시의 강력한 호재는 이제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의 쓰임 규모가 매년 일본 증시 내에서 상승 추세를 좀 보이고 있고, 작년에는 24조 엔 가량이 주주 환원에 쓰이면서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한 바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엔화 약세 지속 여부인데, 또 금리 정책 측면에서 이제 우에다 신임 일본은행 총재는 취임 이후에도 당분간 완화적인 금융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강해지면서 급격한 엔화 강세의 반전보다는 현재의 엔화 약세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본 증시의 상승세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또 국내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일본 증시에 투자할 경우 엔화 약세를 고려해서 환해지 전략이 필수적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지수를 추종하는 ETF 중에 환해지 전략을 사용하는 ETF에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화면에 보이시는 ETF 두 종은 이제 일본 대표 지수인 니케이 225와 토픽스 지수를 추종하는 환해지형 ETF가 기재가 돼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픽스 같은 경우는 도쿄 증권거래소 상장된 모든 종목 약 2천여 개로 구성이 돼서 한국의 코스피 지수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니케이 225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대형주 225개만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코스피 200 지수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픽스 대비 니케이 225가 보다 안정적이면서 대형주 위주로 좀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우량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증시가 지금 호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 관련 ETF 소개해 주셨는데요. 눈여겨보면서 투자의 흐름 따라가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돈이 흐르는 스토리에서는요. 글로벌 ETF 동향에서부터 신규 상장 ETF, 주목할 만한 ETF까지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마케팅부 강재웅 부장과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